네, 안녕하세요. 오후 세션이라 좀 졸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활기차게 한번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서밋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 바로 B2B 문과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더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하드웨어 셀러 지원을 맡고 있는 이상윤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입점 이후에 꾸준히 성장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CD즈의 나창명 전임님과 함께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창명 전임님.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D즈에서 해외 온라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나창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 셀러분들을 위해서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팁들을 좀 공유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CD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B2B 업을 하시면은 저희는 사무가구 전문 브랜드인 퍼시스 그룹에서 의자를 전문적으로 디자인, 설계, 생산 그리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에 입점한 지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처음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녹록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과 또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또 신경을 쓰셔야 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뭔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사실은 저희 위에 임원분들께서는 이제 온라인 사업에 굉장히 낯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신다면 또 윗분들을 좀 설득을 시키시고 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나가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나창명 전임께서 CD즈와 관련된 소개를 간략히 해주셨고요. 저희는 올해 초부터 같이 일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인사드린 이후로 벌써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2019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좀 쭉 되돌려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진출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진출해야 하는가, 또 가능성이 있는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조금 저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온라인 사업을 한 7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점차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저희 내부적인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미국에 누구든지 다 아시긴 하겠지만 미국의 이제 국가 경제 규모가 이제 한국과는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토 면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한 100배 그리고 GDP 규모로 보자면 이제 미국은 한국의 약 10배 이상 이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온라인 시장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브랜드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채널 중에서도 아마존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미국을 들어가겠다, 미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이후에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뭐 이베이, 또 가구에서는 뭐 웨이페어라는 그 온라인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는데 왜 아마존이냐, 왜 굳이 아마존이냐라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마존은 그 미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고객의 그 50% 이상은 온라인 쇼핑을 시작할 때 아마존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판매자의 홈페이지가 이제 두 번째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것만 보시면 이제 아마존에 사실 입점을 하시면 이제 미국의 50%의 고객을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대현 매니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기업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아마존의 FBA 서비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FBA가 사실 돈이 좀 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FBA를 사용을 하면 미국의 창고에 저희의 재고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FBA에서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그리고 아마존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1일 이내에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한국에서 미국 고객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보내면 최소 1주에서 2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미국 현지의 그 경쟁사들과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FBA를 사용하시면 하루 이틀, 또 좀 있으면 하루 내에 배송이 가능하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업체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FBA 고객 서비스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거리도 멀고 또 시차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고객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응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FBA에서는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라이브 채팅이라든지 전화 또 메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리하고 시간의 문제를 상당히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팁이 있는데요. 혹시 미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 보시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금방 찹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 갔을 때 그 요 날짜를 선정해 놓고 그때 맞춰서 출장을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그 창고 아마존에서 어떻게 제품들이 움직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존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미국까지 가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아마존의 창고까지 직접 가셔서 답사를 하신 게 굉장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전자 B2B 분과로 오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유 중에서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였던 그 아마존 비즈니스를 활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아마존 비즈니스에 입점한 지 사실은 저희가 아마존에는 1년 한 반년 전쯤에 입점을 했는데요. 아마존 비즈니스를 한 거는 사실 1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바로 입점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있는지를 사실 몰라가지고 입점을 못했었는데 아마 아직 입점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아마존에 입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입점하시자마자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아마존 비즈니스에 입점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그 대기업,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뭐 다양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아마존 B2C만 하시는 것보다 B2B 고객들을 더욱더 쉽게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B2B 전용 가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B2C와 B2B 고객은 그 구매를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전략, 뭐 물론 제품 전략 이런 것도 다 다르겠지만 특히나 가격 전략을 다르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 가격 그 티어를 좀 설정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 이상 구매 고객한테는 5% 할인, 뭐 10개 이상 구매 고객한테는 10%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의 할인율이나 그 할인 가격을 설정을 해서 그 B2B 고객들을 좀 더 유의미하게 좀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B2B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장점들을 되게 콕콕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막 아마존 비즈니스를 활용하시려는 여기 계신 분들께 활용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팁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2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 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량을 구매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제 1개를 구매를 일단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 괜찮네 하고 하면 이제 뒤에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일반 소비자들은 저렇게 대량의 뭐 20개가 넘는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B2B 고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 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희 CDG 브랜드를 전혀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입점했을 때는 리뷰조차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게 저희 제품을 본 고객들이 이거 뭐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사야 되나? 좀 괜찮나?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사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 봤더니 괜찮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먼저 이제 고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구매를 하면 저희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뭐 이거 샀는데 문제는 없느냐, 뭐 잘 사용하고 있느냐, 뭐 궁금한 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했더니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그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좀 그래도 살아있는 기업이구나, 구매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을 줘서 그 이후에 이제 대량 구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이제 이건 한 건만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건들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팁은 이제 B2B와 B2C는 그 성수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1년 중에 B2C의 성수기는 연말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 크리스마스 또 연말 시즌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반면에 이제 B2B 고객들은 11월, 12월은 거의 휴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1월과 2월 이때 이제 비즈니스 고객들은 구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B2C는 11월, 12월, B2B는 1월, 2월 이 시즌을 잘 활용하신다면 B2B 매출과 함께 B2C 매출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팁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그 예비셀러 분들께서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언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마 의자 그리고 가구 회사로서 분명히 더 겪으셨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물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최대호 매니저님이 또 중간에 저희 사례를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혀 손익이 나지 않는 구조였는데 저희가 이제 좀 연구소하고 좀 연구를 해서 좀 의자를 어떻게 차곡차곡 부품들을 쌓으면 좀 박스 크기를 줄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보시면은 지금 박스 사이즈를 거의 한 30% 정도 좀 줄였고 이제 30% 정도 줄이니까 물류비가 한 40% 정도 이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이를 통해서 좀 저희가 물류비를 줄여서 좀 수익을 좀 보전하는 이런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큰 부피나 무게라는 게 말이 쉽지 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게 여기 계신 분들께 되게 많은 인상 깊은 스토리로 전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업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협동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류 이외에 CDG라는 그 브랜드 자체로 미국의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숙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CDG라는 브랜드로 미국 고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마케팅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는 그 브랜드 오너들한테는 그 몇 가지 브랜딩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스토어 프론트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아마존 내의 브랜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도 보시면 이제 amazon.com/cdg 이런 식으로 바로 브랜드 amazon.com 다음에 바로 브랜드가 붙어서 이제 고객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R&D도 하고 제조도 하고 유통 판매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플랫폼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존에서는 이제 저희의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이미지, 영상, 또 텍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A+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제품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또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브랜드 오너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저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제품의 특징, 기능,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손쉽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한 명의 소비자로서 CDG의 브랜드 스토어나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CDG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스토리나 상품의 개수도 그때그때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명의 소비자로서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벤트 시즌마다 강조하시고 싶은 제품들을 최상단에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마케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스토어프론트하고 A+ 컨텐츠 외에 아마존 내부에서 이제 검색 광고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아마존 외부에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활동을 아마존 내외부적으로 시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존 스토어프론트에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소스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이제 아마존 셀러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아마존 외부에서 이제 아마존 스토어로 링크를 떨어뜨리면 이제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찾아왔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소스 태그를 구글에
A라고 달고 또 페이스북에 B라고 달면 이게 구글에서 들어왔는지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는지 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상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벤트나 프로모션 계획을 하실 때 이쪽에 더 효율성이 좋구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더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구나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짜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러한 저희가 또 자랑을 하나 할 건데요. 그 노력 덕분인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하면서 이 한 고객이 저희의 제품을 사서 또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제 드로잉을 그려서 올리는 좀 이런 흐뭇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는 저랑 일할 때는 한 마디도 안 해주시다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해주셔서 저도 참 놀랍습니다. 예,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미국 고객들에게 CDG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그리고 상품을 좋아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미 열심히 와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아마 내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올해 1년 반 동안 하신 것보다 더 빠른 성장과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실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DG의 나창명 전임님과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공유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아마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자체의 예비 셀러분들께 마지막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아마존 진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진출하시는 거에는 사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존이라는 이 이커머스 판매 플랫폼을 진짜 판매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존에 저희가 입점을 하고 제품이 등록이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려놓으면 전혀 판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판매를 하면 더 좋을까, 아니면 아마존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공략을 할까, 이러한 디테일들을 계속 배우시고 또 하나하나 공략을 해가셔야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 지금 뭐 어딜 가나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또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밟아 나가신다면 궁극적으로는 저희 한국의 셀러분들이 모두 성공을 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셀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공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 여기보다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전달해 주신 나창명 전임님께 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